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0.16%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좀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는 바로 코로나19 백신 소식이죠. 그런데 처음에 화이자에서 백신을 지금 만들고 있고 성과가 아주 좋고 또 그리고 머지않아서 상용화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을 때 유럽 주식시장은 무려 지수가 7% 이렇게 급등을 했고 또 어떤 국가는 6%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반짝 한번 시장이 급등하더니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그렇게 시장이 많이 상승하지 않거나 또 오히려 이렇게 매도 물량이 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고 또 앞으로 치료제 관련 소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입니까?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한가, 이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그 물리적인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임상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려 그러면은 아직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이거는 기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굉장히 기대가 한층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겨울에 다가옴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확진자 수가 30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이런 추세로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루에 1000명이나 확진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북반구 전체가 겨울로 접어들므로 인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봉쇄되는 국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백신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실상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파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이 실적은 내년 상반기 1, 2, 3월달 이때 집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도 신용을 갖다가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데, 이 올해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는 올해 기업들이 각각 부여받고 있는 신용 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자금 조달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들은 곧 파산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파산에 대한 우려도 지금 굉장히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백신 소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이 상태로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서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실상은 바로 이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대되어서 각국이 봉쇄되고 있으므로 파산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또 우려는 각 가계 파산이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집계되는 내년 상반기 때 기업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신용 등급이 정해지게 되면은 자금 조달의 위험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 역시 파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파산에 대한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리는 지표입니다.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인데, 이 채권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물론 지금 같은 경우야 조금 조정도 겪을 수도 있고 앞으로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점은 전 세계 주요국들 있죠.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서 굉장히 잘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이런 최근 뭐 파산에 대한 위험 증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조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몰빵을 하면 안 되냐면 지금 11월 달이죠. 12월 달입니다. 해가 넘어가고 내년 1월 달, 2월 달, 뭐 3월 달 이렇게 내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실상은 지금 가계 파산입니다. 가계 파산. 지금 봉쇄가 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그냥 파산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루하고 이미 버틸 만큼 버텼습니다. 2020년 올 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게 이끌어져 왔는데 또다시 강도 높은 어떤 봉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초반에는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도 막 풀어제끼는데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 정부도 중앙은행도 예전보다 지금 돈을 안 풀고 있죠.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돈을 풀게 되면은 그게 뭐 부동산으로 가게 될까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가게 될까 거기 겁이 나서 지금 못 풀 수도 있어요. 여튼 돈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파산의 위험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올해 실적이 집계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기업들의 파산이 만약에 진짜 가시화된다 그러면은 시장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장도 언제든지 조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이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공매도도 부활이 된다 아닙니까? 딱 때마침 그 시점이 기업들 실적이 또 발표되는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따라서 주식에 현재 몰빵하고 있는 건 금지입니다. 항상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조정이 된다면 뭐 지금 봉쇄로 인해서 파산이 된다면 또 그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동원해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 때 기업들 또 문제가 생겨서 시장이 좀 어중간해진다면 그때 또 보유 현금으로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뭐 주식은 뭐 계속 앞으로 세계 경제가 다 좋아질 때까지 보유 관점으로 간다 하더라도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당장에 2번이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몰빵 금지하자는 말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 시장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는 현물하고 선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돈 번다고 바쁩니다. 아마 금융 투자에 뭐 CMA나 MMF 돈 맡겨놓은 분들 요즘 이자 뭐 꼬박꼬박 잘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이금에서도 매수 들어왔는데 일단 연말로 가면서 이 기관들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그동안 우리 시장이 좀 오른 건 올랐죠. 그래서 올 상반기 때나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은 다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연말로 가면서 좀 올랐으니까 환매하는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렇게 짧은 시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고 좀 더 멀리 본다면은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찾아보니까 17개 종목이나 됩니다. 자, 종목이 많다 보니까 또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 플래너를 통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17개 종목 중에서 지금 이렇게 4종목은 참모들이 현재 차익 실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하루 참모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따라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현재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금호석유라고 하는 종목인데 금호석유는 이 참모들이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종목 주가가 막 떨어질 때 일본 참모가 지금은 괜찮아 하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참모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구간은 우리 지수로 치면 19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막 들어올 때 그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좋은 시절에 매수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주식을 갖다가 투자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 그러면 매도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매수만 잘하면
매도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뭐 수익 내고는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 중요해요. 그런데 다소 매수를 좀 잘 못했다 하더라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또 오래 기다려야 되죠. 하여튼 여튼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매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은행에다가 그냥 돈을 계속 이렇게 모으는 것만 합니다. 주식 투자를 안 해요. 그냥 평상시에는 계속 이렇게 돈 생길 때마다 은행에다가 돈을 모읍니다. 모아서 주식 시장이 이렇게 크게 폭락을 하게 되면은 법상으로 그래 애들이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말 안 합니다. 국세청에서. 그런데 이 현금을 가지고서 주식을 사야 된다 해서 주식을 탁 사게 되면 이때부터는 증여세도 보기 시작하고 세금 냈나 막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들 이름으로 세금을 안 내고 모아둔 돈인데 이 돈을 딱 주식을 사야 되는 그 시점에는 이 증여세를 내야죠. 증여세를 내고 그거 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주식을 삽니다. 여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수 시기가 중요한데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그냥 돈을 모으고만 있다. 모으다가 요때 우리 애들을 외국인들이 1900포인트 집중적으로 들어올 때 저때 우리 애들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화 석유는 그것도 좋은 시기에 매수해서 참모들이 이제부터 하나씩 매도하고 있다. 이제 많이 올랐다 아닙니까? 뭐 그런 거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때 참모들이 매수를 해서 하락할 때 존버 정신으로 열심히 버텼지요. 버티고 난 다음에 드디어 좋은 기회를 맺으면서 매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솔루션은 현재 매도 진행 중이에요. 또 특히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1900포인트 이런 부근에 마감 시황을 통해서 자주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리라 보는데 일단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ST팜 현재 참모들이 매도 중입니다. 또 그리고 유진테크 참모들이 지금 현재 요때 매수해가지고 매도 중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 이 종목들은 지금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은 정리를 해서 쭉 뽑아가지고 뭐 늘 올려드리듯이 장중시장에 이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 있어요 하고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 주식시장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백신까지도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왜 이렇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백신이 상용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접종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마주하는 것은 지금 당장 봉쇄 조치로 인해서 가로 세로 2m 공간 안에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 1, 2, 3월 뜨고 안에는 기업 신용평가가 새롭게 되면서 자금 조달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금 흐름 꼭 챙겨 보셔야 되고 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유상증자하는 종목들이 좀 있을 거다 생각하고 또 현금을 갖다가 그런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놨고요. 또 내일 또 장중 수급 분석, 시장 분석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